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곽용훈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반짝 상승을 해주면서 기분이 정말 좋은데요.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죠. 네. 반도체주 인텔에서도 이제 이전에 인수를 했었던 모빌아이를 내년에 상장하겠다라고 밝혔죠.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가 역시나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에 이어서 인텔도 이제 자율주행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칩셋 미디어를 비롯해서 대다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애플에서 자율주행 이야기 나왔을 때도 그냥 잠깐 상승하고 말았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좀 다른 흐름을 보여줄까요? 사실 뭐 오늘 요번에도 이슈가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인텔의 2017년도 3월 달에 인수한 모빌아이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수 후에도 영업이익이 수익이 약 3배 정도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상장이 되면은 상장 프리미엄까지 붙게 된다면은 상당히 시장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에 의해서 이제 자율주행 이슈가 이제 주목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 자율주행 이슈는 사실 뭐 전기차도 그렇고, 전부 최종적으로는 스마트카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산업 트렌드상으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관련 종목들이 특히 이제 국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의 한 반 정도 가격 정도 밑에 가격 형성이 돼 있었고, 이렇게 저평가된 종목이 왜 이렇게 못 올라갈까 이렇게 고민을 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큰 가격대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대표성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심을 갖고 끈기 있게 대응을 해야 된다. 왜 작은 종목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안 드리냐면은 뭐 스탠다드하게 보실 필요도 있고요. 아무래도 꾸준한 성장을 위해서는 뭐 재무적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꾸준히 끌고 갈 수 있는 기업 쪽으로 해서 중장기로 대응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오늘만 봐도 윗골이 길게 달고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라면 너무 많아서 어느 종목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까요? 뭐 저는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뭐 칩셋 미디어라든지 유니캐스트 이런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자율주행 하면은 뭐 우리가 이제 귀에 익은 단어가 아다스라는 단어가 귀에 익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운전자 뭐 보조장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율주행의 본격화 기대감이라든가 뭐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만도에 대해서 저평가 국면에서 모아가겠다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의 시장 상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오늘은 올라주고 있습니다만은 뭐 게임주라든가 엔터주라든가 이런 메타버스 뭐 그리고 또 NFT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어떤 성장성을 볼 수 있는 종목에서 가치주로 분위기가 살짝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또 주목받았던 게 반도체라든가 화학섬유라든가 이렇게 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율주행차 중에서도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을 좀 선호를 하시게 되면은 모아가시는데 전혀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신설 자회사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기입 발표를 했고요. 뭐 친환경 비중도 점차적으로 해가 갈수록 비중이 20%, 20%, 26%, 33% 이렇게 좀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인 4, 5단계 도달이 생각보다 좀 빨리 안 됐어요.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2에서 3단계 정도 자율주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 만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운전자 보조 장치인 아다스의 어떤 고도화에 따른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을 인해서 만도의 성장 가능성 이런 부분에 더욱더 주목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이 58,600원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하단을 좀 제한을 좀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전 저점 부분 한 54,000원? 예, 54,000원 정도만 안 깨지면은 뭐 어느 정도 하방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추세 전환은 아직 안 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한번 사주고 추세 전환됐을 때 한번 더 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면서 뭐 한 9만 원까지 한번 끌고 가보는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것도 장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물적 분할한 이후에 주가의 반응이 참 없었던 만도입니다. 얼마 전에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주가에 영향은 없었는데요. 이제는 좀 가시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 라인 장기적 관점으로 9만 원 선까지 잡아주셨으니까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테마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죠. 곽 부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겠습니다. 수소, 암모니아 관련해서 이야기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도 꾸준히 들려오고 있고요. 이제 정부에서 수소, 암모니아 발전 로드맵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다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저희가 네. 통틀어서 그냥 수소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걸까요? 올해 거의 다 이제 마무리돼가고 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기차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양상이고 또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뭐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 아까 기인 말씀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라든가 뭐 자동차 섹터라든가 5G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또 석유화학 쪽이 있다든가 이런 쪽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이제 수소에 대한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좀 그 주가 흐름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1분기에 뭐 정부에서 뭐 수소 암모니아 발전 드라이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시장이 좀 이슈가 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것보다는 그동안에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던 수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는 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올해가 가고 내년이 되면은 정부의 또 친환경 정책이 나올 때 수소에 대한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빠져있는 종목 중에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예산은 240억 원을 포함해서 400억 정도 투입해서 대용량 암모니아 저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하반기에 파일럿 실증을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이제 두산 퓨얼셀이라든가 그리고 상하 프론테크라든가 S에너지 기타 관련된 뭐 수소 연료전지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서서히 나아지고 있다. 대신에 핫하지는 않는데요. 이제는 관전을 하실 때가 됐어요. 흐름을 아직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은 지금부터는 이제 관심을 갖고 흐름이 살아나는 종목부터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암모니아 관련해서는 사실 9월 달에도 한번 이슈가 있었었는데 시장에서 이제 친환경 관련주의 주목을 좀 덜 받은 상황이었죠. 지금부터 조금씩 관심권에 두고 지켜보자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수소 암모니아 관련주로 하면 사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참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뭐 상하 프로테크 예전에도 예. 한번 말씀을 드렸다가 이제 가격 조정이 나고 다시 이제 보시는 것처럼 21선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소 시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또 멤브레인의 어떤 매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된다고 기존에 한번 소개를 또 해드린 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가격도 뭐 적절하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고 최소한 고평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차트 흐름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뭐 외국인들의 수급도 그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닌 상태에서 서서히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에서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주가도 중기적으로 살짝 깨져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흐름을 좀 잡아간다면은 아주 강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그 주가가 이렇게 대차 잔고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주가가 지금 46,700원, 46,700원 이상으로 지금 안착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하방보다는 상방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좀 이렇게 시차를 두고 상하 프로테크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 한 10만 원 정도 보시고요. 하방은 좀 제한하겠습니다. 하방은 5만 5천 원 이렇게 제한하면서 대응하시면은 짧게 대응치 마시고 중장기로 좀 대응하시면은 상하 프로테크에서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시대 끝판왕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하 프론테크 오늘의 종목으로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10만 원 체크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곽영은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